안녕하세요. 정신과 일타 강사입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이고요. 현재 세종에서 정신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죠. PTSD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SD란 말이요, 비교적 최근에 생긴 용어거든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쉘 쇼크라고 그랬어요. 쉘이란 게 뭐냐면 포격이라는 걸 뜻하거든요. 전쟁 중에요, 포탄 충격을 받으면요, 군인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든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포탄 때문에 뇌에 손상을 입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심리적 외상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2차 대전이 되면은 이름이 좀 바뀝니다. 이걸 전투 피로라고 했는데, 전쟁이 굉장히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중에서 정신적인 탈진을 겪는 군인들이 많아지면서 한번 연구가 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거는 사실은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이요, 베트남 전쟁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 났었을 때 갑자기 막 폭력적이 된다든지, 갑자기 심하게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전쟁 후유증을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1980년이 되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PTSD란 말을 처음으로 정식 등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이게 전쟁 경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겪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처음 생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PTSD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 외상일 때 이게 발생하느냐,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정도, 그 다음에 심각한 부상, 성폭력 정도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거를 PTSD라고 생길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누구한테 욕을 먹었다에 기분이 나빴거나 이런 걸로 우리가 PTSD가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돼 있고요. 이게 외상성 우리 사건들을요, 직접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요, 이게 간접 경험하는 것도 생기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겪은 거를 그대로 보거나요,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들이 친구들에게 갑자기 이런 외상이 생겼을 때도 그걸 사실만 아는 것만 해도 우리가 PTSD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고, 외상성 사건들 같은 경우를 직업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나 경찰관 같은 분들도 PTSD가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지만은 간접적인 경험만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TSD 주요 증상은 뭐가 있냐면요, 재경험이라고 하는데, 플래시백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영화처럼 그 어떤 특정 장면들이 계속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몽 같은 거, 그 다음에 현실적인 기억들이 강제 재생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냄새라든지 소리 같은 걸로 갑자기 트리거가 되면서 갑자기 영화처럼 재생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피 증상이 있는데요, 관련 장소, 상황, 이야기 전체를 그냥 피하려고 하는 증상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도 차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회피가 계속 증가가 되면 어떤 특정 장소에 못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위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부정적 인지와 감정이 있는데요, 세상은 너무 위험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같은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게 되고 우울하거나 죄책감이라든지 수치심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과각성이라 그래서 또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거나요,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집중이 안 된다든지 예민해진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도 굉장히 심해지고요, 분노 조절도 안 되고 폭력적이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요, 1개월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보통 1개월 이내면요, 진단명이 좀 바뀌는데 급성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심리적 트라우마가 정도가 좀 약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적응 장애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일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야지 우리가 진단이 가능하고요. 사실 이걸 진단하는데 특별한 검사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심리 검사 같은 거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검사는 아니고요. 의사하고 심층적 면담이 사실 진단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PTSD가 생기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약물 치료할 수 있겠죠. SSRI, SNRI 같은 항우울제를 먼저 투여할 수 있겠고요.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울, 과각성 증상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단기적으로요, 수면 안정제 같은 거를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급성기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약간 의존성 염려가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치료를 해볼 수 있겠죠.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거, 이건 왜곡된 생각 같은 걸 교정하는 치료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노출 치료 같은 거, 회피하는 어떤 기억이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점점점 노출시켜서 적응하게 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하는 치료 중에서 EMDR이라는 치료가 있거든요. 이게 안구 운동을 해가지고요, 기억을 재처리하는 치료가 있고,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게 마음 챙김 치료, 스키마 치료 같은 게 조금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치료의 포인트는 뭐냐면, 외상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안전한 상황으로 유도를 해서
해서 회피하지 않고 직면시키는 게 치료의 가장 큰 중요한 점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후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치료를 안 하면 굉장히 만성화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료할수록 예후가 아주 좋다고 돼 있고요. 이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은 굉장히 힘든 경우가 흔하니까 빨리 치료를 하면 좋겠죠. 이게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방치하면 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요. PTSD는요, 의지로 버티는 병이 아니니까 꼭 치료가 필요하고 그 완치보다는요, 그냥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회복하는 게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PTSD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병이고 이게 마음이 나약함이 아니라요, 뇌의 구조적인 변화니까 빨리 좀 치료를 받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요, PTSD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가까운 정신과 의원을 방문해서 치료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요, PTSD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정신과 일타 강사였습니다.